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안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롱인지 숏인지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이슈 집중 분석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등한 이유는 7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는 6월달 736만 건에서 718만 건으로 감소를 했죠. 월가 예상인 738만 건보다 낮은 구인 건수를 발표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줍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하지만 불안한 점도 존재합니다. 현재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은 가격도 41달러를 넘으면서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보통 불확실성이 증가될 때 발생을 합니다. 현재 9월달 부정적인 계절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본을 이동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첫 번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죠. 인도 50% 관세율을 예고했고요. TSMC도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 반입 허가를 취소하면서 중국과의 관세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EU 포함 글로벌 모든 국가들은 현재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죠. 네 번째, 연준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얼마 전에 쿠글러 연준 이사가 사임을 했고, 그 뒤로 리사 쿡 이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했죠. 지금껏 지켜왔던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채권 금리가 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9월 달에는 이미 예고했었죠. 많은 양의 국채가 발행됨으로써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겠죠. 3분기에만 발행되는 채권 양만 무려 1조 1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이외에도 현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이어갔지만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죠.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안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롱인지 숏인지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뤄들었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신고점 달성한 이후에 조정이 찾아왔지만 주요 채널을 모두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과도한 매도나 매수 압력이 따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심리부터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39로 지난 9월 1일 40에서 소폭 하락해서 공포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8월 말 9월 초에 진입하자마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도 유출이 발생을 했죠. 이는 항상 언급드리는 월말 월초 리밸런싱 가능성과 9월 계절성, 그리고 이달에 있을 금리 인하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8월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많은 자본이 유출되었고요. 4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4월달 이후로 가장 긴 연속 유출 기록을 세운 달이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순유입이 들어오긴 했지만 유출된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죠.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0일 이후 한 비트코인 고래가 36,000개에 해당하는 약 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10비트코인 이상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도 지난주 약 6,8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명목 수요는 7월 최고치인 17만 4천 비트코인에서 5만 9천 비트코인으로 감소를 했죠.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수요 성장 데이터에서도 분홍색 순매수 구간은 4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관들의 전략적 매입은 최근 30일 동안 급감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투자자들의 이탈과 전략적 축적 수요 감소,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8월 하순 조정은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였죠. 실제로 이번 조정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자체는 7월 달보다 오히려 적었던 것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신고점을 달성했을 때 청산된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7월 달에 있었던 청산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 청산보다는 과도한 레버리지 제거를 위한 리스크 제거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죠.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역시 현재 양수로 전환이 되었지만 8월달 중순 이후에는 음수를 보여주면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주죠. 위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 거래수는 7월달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당수의 고래 투자자들이 최고점 근처 부근에서 시장을 빠져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8월 27일 이후 거래소 입금과 고래들의 매도, 네트워크 참여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속적으로 고래 매도세와 네트워크 둔화 현상을 보여주었던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더리움의 자금 유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하루 평균 10억 달러 미만의 자본 유입을 기록하고 있죠. 이는 이전에 하루 평균 20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더리움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자금 유입이 감소한 이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장기 홀드 중에 있는 고래 지갑들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 두 달간 240만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인출되면서 장기 홀드 및 스테이킹을 통해 매도 압박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도 불구하고 무려 6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유입되면서 저점 매집세와 장기 홀딩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 역시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의 알고리즘 매매와 리스크 오프로 인해 조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스테이킹과 기관 매수세 그리고 거래소 유출이 이어지면서 공급은 축소되고 수요는 강화되는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산으로 인해 시장 가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9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강한 폭락보다는 조정 혹은 휴식기의 성격으로 9월 초 박스권 변동성 장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이후 방향은 금리 인하 등 거시지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중요한 발표들을 앞둔 채 비트코인은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증시에서 강한 경고 신호가 켜졌죠. 나스닥 지수는 최근에 큰 폭의 급락이 반복되면서 분위기를 크게 흔들었는데요.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4월달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 하단을 살짝 뚫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일봉상 50일선은 거의 반년 동안 상승 추세를 지켜왔던 핵심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위로 올라왔어도 잠시나마 이를 깨고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꽤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비트코인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선을 넘어선 채 지금 단기 전고점과 돌파한 하락 추세선 사이에 구간에서 가격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상승 전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일봉 마감에서는 2주간 이어지던 하락선을 완전히 벗어나면서 시장 일부에서는 벌써 조정장이 끝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로 위에 있는 하얀 선인 단기 전고점 구간을 확실히 넘어설 때까지 이 반등은 언제든지 다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스닥은 51선 경고를 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또한 중요한 하락 추세선은 넘어섰지만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예정된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서는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릴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단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확정 지을지 아니면 다시 밀리면서 나스닥과 동조화될지를 지켜보셔야겠죠. 특히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는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으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반드시 시그널이 컨펌되는 것을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불확실한 구간일수록 욕심을 줄이고요. 확인된 자리에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도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빠르게 저희 시그널룸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시장 변동 사항은 시그널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그널룸은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그널룸의 입장 비용은 전액 무료고요.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룸 혜택은 코인 이슈의 실시간 시황 및 매매 포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트레이더들 그리고 시그널룸에 계신 최상급 트레이더분들의 견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이벤트나 거래 대회들, 체험금 증정까지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술적 분석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 CS 담당자와 1대1 상담 서비스까지 다양한 혜택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그널룸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이슈 집중 분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집중 분석이었습니다.